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어찌 보면은 오늘의 승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LG는 왜 2연패에 실패했을까? 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할 때만 해도 우승 소감과 동시에 항상 나왔던 얘기가 LG 왕조 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번 시즌에 실패를 했죠. 사실 근데 이번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런데 왜?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것도 부정적인데. 네. 그러니까 이번엔 LG 팬들 차례입니다. 네. 저는 LG 왕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네. LG 왕조는 성립될 수 없다. 네, 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왕조가 되려면 모든 종목에 걸쳐서 전력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전력 보강을 해야 이거 왕조가 되는 거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유지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네, 돼야 된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같은 멤버를 그대로 가면 그 멤버가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왕조를 만들려면은 그 해보다 더 다음 해가 더 좋은 선수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LG는 전력이 좀 이탈이 있었잖아요. 네. 고우석이라든가 이정용이라든가 이런 선수의 이탈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보강 없었고 육성으로 이렇게 왕조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부정적인 게 육성으로 한다는 거는 다른 팀들은 뭐 육성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놀고 있으면 없겠죠. 예, 그러니까 놀고 있으면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육성도 하고 사실은 네. 심지어 자기들이 원하는 선수를 타 팀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든 뭐 FA든 전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해야 그렇죠. 왕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양키스나 일본의 요미우리나 이런 팀들이 뭐 8연패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지속적으로 전력 보강을 했던 팀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KBO 리그는 셀러리 캡 때문에 전력 보강이 쉽지 않거든요. FA 영입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왕조는커녕 2연패도 쉽지 않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원래도 조금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렇다면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뭐예요? 작년에 LG가 그 한국 시리즈 우승하게 된 원동력은 가장 크게 봤던 거는 불펜 뎁스.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타선이 1번부터 9번이 상당히 이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워도 있고 컨택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이걸 다 갖춘 팀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멤버인데 이게 1년에 그게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또 FA에 좀 30대 중반에 접어든 선수들이 조금 하강 곡선이 좀 느껴졌고 이게 고정 라인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가 등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또 돼버렸더라고요. 이 같은 멤버인데 작년에 좋았던 게 올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젊은 선수가 좀 뛰는데 약간 장애 같이 좀 보였고 불펜이 작년은 참 이게 끝없이 나오는 느낌? 근데 올해는 뭐 김진성하고 유영찬 외에는 믿을만한 투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과부하가 정규 시즌 내내 있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 와서는 오히려 지금 퍼졌어요. 네, 이런 현상이었죠. 네. 오영 기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봅니다. 불펜이 일단 고우석이 나갔고 또 한덕주는 수술했고 이런 면에서 그냥 중간에 그냥 확 비어버리니까 사실은 에르난데스가 수학이라고 하지만 그걸 수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말 아랫돌 기어서 윗돌 막은 거 아닌가? 그냥 임기응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인데 이걸 그냥 보기 좋게 포장하려다 보니 에르난데스의 새 발견이다. 뭐 임창규는 자기 역할 한 거지만 에르난데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그냥 애써 위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냥 에르난데스는 선발 자원으로 써야 되는 선수인 거잖아요. 뭐 에르난데스보다는 임창규의 뭐 재발견, 그렇죠. 그다음에 오히려 그거. 손주영 선수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게 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선수들이 매년 이렇게 좀 튀어나와줘. 그러니까 투수도 그렇고 타선도 그렇고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가 오히려 더 컸지 플러스가 없었던 LG였다는 점에서 왕조 유지
저도 사실은 시즌 초반에 이게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힘들겠는데. 저는 사실 LG가 봄하고 가을하고 전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을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더 플러스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상 이번 시즌 종료 후에도 채워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직전에 이건 근데 이제 LG 팬들의 이야기입니다. LG의 어마어마한 팬인 저희 이제 회사 동료랑 이야기를 했는데 왜 2군에 그렇게 좋은 자원들이 많다는데 LG는 안 키우는 거냐라는 거에서 막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이제 그 내부 사정이니까 저는 뭐 알 수는 없겠는데. 이천에 그렇게 많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종목을 뭐 야구뿐만 아니라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2군에 있는 팀을 그러니까 2군과 1군의 경기는 또 약간 이게 좀 다른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아무리 2군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2부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1부에 올라왔을 때 그 성적을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팬심에서는 야, 우리 팜이 이렇게 좋은데 이 선수들이 매년 올라와 주면 야 우리 팀 엄청 나겠는데 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을 것이다까지는 이게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치들도 사실 감독이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의 성적이 조금은 담보되지 않으면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그 지적했던 그분의 의중은 그거였을 거예요. 아마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하지 않나라는 수준인 것 같아요. 사실상 뭐 2군 전력이 제가 뭐 1군 선수도 잘 모르는데 2군 선수를 알 수도 없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 LG 자, 올 시즌은 일단은 삼성에게 승패 내주면서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주로. 내년에는 어떨까요? 이제 올 시즌 끝나면 이제 스토브리그에서 전력 보강을 각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이제 성적 예상을 할 건데요. 물론 또 안 맞겠죠. 안 맞겠지만 저 해마다 전문가들이 그 시즌 예상하는 거 맞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저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LG는 스토브리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우석이 돌아오냐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내년까지 돼 있는 그 계약 조건이 한국에 돌아오기 쉽지 않고 본인도 1년 그러니까 그 미련 없이 도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우석은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뭐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지금 오히려 최원태 선수가 FA잖아요. 네. 근데 LG가 최원태에 대해서 그게 배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타 팀에서 최원태에 대해서 오버페이에서 데려갈 것 같지도 않고 뭐 잔류 가능성은 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네, 그렇죠. 적정한 수준에서. 근데 그러면은 LG가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 올해 어디가 약했냐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투수 쪽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FA 나오는 선수 중에서는 엄상백하고 장현식 정도나 그러니까 LG에서 이제 기존 선수라고 비교할 때 좀 이렇게 그래도 우위에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선수도 그 소속 팀들이 놓칠 수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LG가 오버페이 하기에는 또 셀러리 캡 부담이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녹록치 않네요. 네, 표현 네, 그대로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그 FA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댓글 중에 하나 놓쳤는데 최정 선수 어떻게 되고 있나요?라는 댓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해서 좀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나요? 아니 업데이트는 아닌데 네. 최정은 지금 뭐 세 자릿수로 오퍼를 했는데 구단에서는 이제 최종 오퍼라고 세 자릿수로. 네, 세 자릿수로 해서 베스트로 오퍼를 던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선수 측에 이제 그 의견을 기다린다. 뭐 그런 상황인데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타결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면 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른 데서 더 높게 지르나?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구단이 제시한 조건이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직 결론까지는 안 가고 있는. 뭐가 2%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선수 입장에서. 돈은 돈인데 예. 그 제만 조건 네. 특약이 특약 조건들이 보험이 뭐 죽여야지. 뭔지는 특약이 정확. 있죠. 뭔가 특약이 있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100억 이상 오퍼를 했지만 그 옵션 비중이 조금 높다거나 그죠. 아무래도 나이가 그쵸. 나이가 많잖아요. 네. 한 2년 지나면은 40이 넘어가니까. 보장 금액이 크냐 적냐. 예, 그렇죠. 이렇게 옵션 비중이 높아갖고 선수 측에서 이제 조금 망설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네. 일단 그거 뭐 일단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SS 측에서는 파이널 오퍼고 네. 그 이제 파이널 오퍼라고 하면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예. 저도 뭐 파이널 오퍼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 있나 싶어요. 예. 그런 표현은 쓸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계약을 성사시키려면은 또 이렇게 조정해요. 일부 조정.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를 하지만 네. 작은 건 세부 네네네.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확실한 거는 다른 팀에서 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왔기 때문에 주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은 네. FA를 선언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이제 물밑에서 막 또 이제 아 그럴 수 있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그럴 수 이렇게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템퍼링인데 그렇게 네. 되면 근데 그런 움직임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결국에는 세부 사항만 조정된다면은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저는 잔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뭐가 조금 이제 미흡한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옵션 비중이 아닐까. 특약. 네. 알겠습니다. 하이베리 히어로텐님이 단장님 임기영 코리안 시리즈 엔트리 제외는 FA 풀겠다는 뜻이죠? 근데 저걸 뭐 저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죠. 네. 임기영이라는 선수가 그 투수 14명 엔트리에 못 들어간 선수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략적인 선택이죠.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FA에 이제 그 본인의 이제 몸값이 왔다 갔다 하는 쇼타임인데 상황인데 지금 쇼를 할 기회조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운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장현식은 잡고 임기영은 풀겠다라는 의제 표명 아니냐. 무언의 지침.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나름 구단 측에서는 뭐 두 선수를 그냥 평가하자면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장현식이 좀 더 위겠죠. 근데 뭐 임기영을 풀겠다 뭐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 선수들이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에 의해서 지금 팀보다 다른 팀이 돈을 더 많이 준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팀으로 갔을 때 뭔가 뭐 우승이라든지 상위권 성적이라든지 그런 거의 가능성을 또 보고 다른 가치들. 그렇죠. 네. 조금은 다른 가치들을 보고 약간 의외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그런 게 붙더라. 그러니까 꼭 뭐 FA에 든 선수라고 해서 뭐 많은 돈만 쫓는 건 아니더라.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보면 사실은 뭐 조금 마음은 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이 아니라 또 다음 시즌을 생각한다면 기아에 남는 것도 임경훈 선수한테 또 새로운 경쟁의 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반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팀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있죠. 올해는 기아가 불펜이나 전반적으로 마운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임기영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가 좀 적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기회를 더 많이 주는 팀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LG로 아니 LG는 사이드암 피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LG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곧 방송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빨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박진수님이 네. 지금 기아 팬분들하고 삼성 팬분들하고 네. 1차전 왜 시작했냐, 왜 6회에서 끝났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 설왕설래 계속 지금 저희 방송을 1시간 내내 하셨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굉장히 자조적으로 정말 제3자적인 입장에서 타팀 팬이신 것 같아요. 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시리즈가 크게 의미가 없어 저분한테는. 아이 뭐 그쵸. 사실은 그쵸. 아마 이거 쓰시는 분들도 아시긴 알지만 어디라도 하소연은 해야지 뭐. 그리고 뭐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댓글창을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그 이제 야구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이제 각자 이제 응원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기가 어떻게 됐네 혹은 이제 오늘 같은 상황 기아 팬들도 있었으니까 막 그럼 거기서 댓글창에 막 이것저것 얘기가 달리고 욕 친구들끼리니까 욕이 난무해요. 그냥 그것과 비슷한 공간이구나. 다만 서로 모르는 타인일 뿐. 네, 심지어 우리가 저희 댓글창에는 네. 그 아이디 앞에 있는 사진이 롯데 자이언츠였거든요. 근데 기아 우승해라 라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뭐지 이분하고 찾아봤더니 내년에 롯데가 우승하게. 약간 이렇게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냉소적인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내년 롯데가 우승하게. 뭐 다 안 될 거 알고서 하는 얘기니까 예, 그냥 서로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저 롯데 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야기를 지금 1, 2차전 스코어 예측해 보자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해서 기자님들께서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커뮤니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여러분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벤트 참여 1, 2차전 승패와 스코어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이 두 분 모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저희가 좀 더 특별한 분을 모셔서 또 야구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2018년 SK 와이번스 우승의 주역이죠. 전 SSG 투수 김태훈 선수와도 방송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류 단장님도 함께 나누셔서 그 당시의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시리즈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